나쁜 기사. 네. 뭐가 가장 나빴습니까? 평화방송 기사인데요. 아, CPBC가 평화방송. 네, 그렇죠. 네. 기사인데 네네. 인터뷰입니다. 민영삼 씨 인터뷰인데 네. 이게 민영삼 한양대 특임 교수라고 다들 아시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이분이 종합편성 채널에서 막말을 많이 하는 평론가로 네.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종편 3사 JTBC는 원래 안 나갔으니까 해서 네. 지금 출연이 거의 정지당한 상황인데 이분이 이 안철수 캠프로 이번에 가서 캠프의 그 언론 특보로서 언론 특보예요? 네. 오. 특보로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 이 언론이랑.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안철수 후보의 정책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진행하시는 분이 이거를 물어봤어요. 종편 출연에 거부된 인사를 영입해도 되냐는 비판이 있었다. 당신의 문재인 후보 부인에 대해서 막말도 하지 않았냐? 네.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라고 하니까 민영삼 씨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막말이 안 했다. 나는 막말 안 그렇게 했다. 말한 적이 없다. 네. 앞뒤 잘라서 악마의 편집을 한 가짜뉴스다라고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다시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검찰의 이 가짜뉴스를 만든 제작자 유포자를 뭐 고발해놓은 상태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네네. 문재인 후보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민영삼 씨가 TV조선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여자로서 너무 나댄다.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민영삼 씨는 지금 나는 그런 말을 절대 한 적 없다. 가짜뉴스다라고 네. 했는데 이렇게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후보 부인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적극적으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나쁘게 보면 국민이 사투리로 표현해서 좀 나댄다, 설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김정숙 여사다. 그 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이고 이거를 요약하면 바로 나댄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간접 합법이냐 직접 합법이냐 차이 정도인 건데 마치 가짜 뉴스다, 거짓이다라고 해놓고 해명을 하는 말씀이 네. 전혀 다르지 않은 맥락인 가짜 해명.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짜 해명 재밌네요. 이거를 좀 본인의 이런 해명을 담은 게 좀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뭐가 왜곡인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네. 네, 이렇게 제가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워스트 기사로 네.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는 거다. 그러면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고 누굴 검찰에 고발했대요? 아마 민원련이었던 것 같아요. 유포자나 그래요? 그렇게 한 거 보면은.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자기의 편향적인 논평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요. 네. 제가 정치적인 평론을 하는 과정에서 친노 세력이 친박 세력과 함께 패권 세력으로서 다시 집권하는 거 나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니까 나는 친노와 친박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네. 탄압을 받는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탄압을 받는다고요? 네, 대놓고 탄압이라고 안 했지만 제가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불편한 세력들이 저를 막말러라고 지칭을 해서 네. 저는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뭐지? 하여튼 친박 그쪽도 비판했었나요? 그 최순실 게이트 때 아마 그 최순실 전국에서 게이트 비판했던 때.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 웃긴 게 지금까지 친박과 친문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평론가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면 네. 애초에 이 사람의 평론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본인이 또 증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문제의식도 좀 들기는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출연 정지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을 출연 정지 요청을 하는 거를 누군가가 각 언론사에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 근데 네. 확인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어찌되었건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방송을 출연 정지를 당했다. 통보를 받았다. 각 언론사로부터 지난 3월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도 자신의 출연 정지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방송에 출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종편의 재생이 심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출연을 정지시킨 거고 네. 이게 탄압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모호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요. 참고로 재밌는 게 지난 주말에 그 아까 민영삼 씨가 가짜뉴스라고 민원련을 비판했었잖아요. 네. 민원련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왜 가짜뉴스냐라고 해서 언론중재위에 민영삼 씨의 이 발언을 보도했던 TV조선을 네. 제소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결과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네.
민원련에 이겨서 15일자 TV조선에서 네. 민원련의 기사는 방송 비평일 뿐 가짜뉴스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민영삼 씨 본인 때문에. 민영삼 씨가 그거 민원련을 고소해봤자 뭐 그것도 별 소득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건 뭐 들어보니까 맞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요약하면은 분명히 저도 나댄다라는 지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민영삼 씨 본인은 되게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이분이 문제되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공천과정에서 했던 대표적인 문제적인 발언이 그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그 공천하는 과정이었는데 막말 갑질을 한 의원 중에서도 친노인분이 대여섯 명 있다. 이분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성과라고 할 수가 없다라면서 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그렇죠. 의원들을 막말로 지적을 하고 이분들을 처리하라라고 주문했었는데 사실 시민단체에서요 낙선운동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근데 방송에서도 이 안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가 됐는데 문제가 됐던 게 이 대목이었어요. 시민단체도 낙선운동하면 처벌을 받는데 방송에서 나와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요구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재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분이 경북 성주에서 김재동 씨가 그때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었냐면 김재동 씨는 현안에 대한 이념 과잉이다.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이념 논쟁에 뛰어들어 비생산적으로 국력 소비 논쟁을 일으킨다. 김재동 씨가 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이념 논쟁에 뛰어드는 과잉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지적을 또 누군가에게 역으로 좀 그렇죠. 드리고 네. 싶은 그건 좀 과잉인데. 네,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네. 이거를 물어봤어요. 종편 출연에 거부된 인사를 영입해도 되냐는 비판이 있었다. 당신의 문재인 후보 부인에 대해서 막말도 하지 않았냐? 네.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라고 하니까 민영삼 씨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막말이 안 했다. 나는 막말 안 그렇게 했다. 말한 적이 없다. 네. 앞뒤 잘라서 악마의 편집을 한 가짜뉴스다라고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다시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검찰의 이 가짜뉴스를 만든 제작자 유포자를 뭐 고발해 놓은 상태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네네. 문재인 후보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민영삼 씨가 TV조선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여자로서 너무 나댄다.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민영삼 씨는 지금 나는 그런 말을 절대 한 적 없다. 가짜뉴스다라고 네. 했는데 이렇게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후보 부인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은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자기의 편향적인 논평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요. 네. 제가 정치적인 평론을 하는 과정에서 친노 세력이 친박 세력과 함께 패권 세력으로서 다시 집권하는 걸 나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니까 나는 친노와 친박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네. 탄압을 받는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탄압을 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탄압이라고 안 했지만 제가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불편한 세력들이 저를 막말러라고 지칭을 해서 네. 저는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뭐지? 하여튼 친박 그쪽도 비판을 했었나요? 그 최순실 게이트 때 아마 그 경북에서 비판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 웃긴 게 지금까지 친박과 친문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평론가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면 네. 애초에 이 사람의 평론 자체가 나쁜 기사. 네. 뭐가 가장 나빴습니까? 평화방송 기사인데요. 아, PBC가 평화방송. 네, 그렇죠. 네. 기사인데 네네. 인터뷰입니다. 민영삼 씨 인터뷰인데 네. 이게 민영삼 한양대 특임 교수라고 다들 아시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이분이 종합편성 채널에서 막말을 많이 하는 평론가로 네.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종편 3사 JTBC는 원래 안 나갔으니까 해서 네. 지금 출연이 거의 정지당한 상황인데 이분이 안철수 캠프로 이번에 가서 캠프의 그 언론특보로서 언론 특보예요? 네. 특보로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 이 언론이랑.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안철수 후보의 정책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진행하시는 분이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적극적으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나쁘게 보면 국민이 사투리로 표현해서 좀 나댄다, 설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김정숙 여사다.
그 같은 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고 이거를 요약하면 바로 나댄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네. 이게 간접 합법이냐 직접 합법이냐 차이 정도인 건데 마치 가짜 뉴스다 거짓이다라고 해놓고 해명을 하는 말씀이 네. 전혀 다르지 않은 맥락인 가짜 해명.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짜 해명 재밌네요. 이거를 좀 본인의 이런 해명을 담은 게 좀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뭐가 왜곡인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네. 네 이렇게 제가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워스트 워스트. 기사로 네.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는 거다. 그러면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고 누구를 검찰에 고발했대요? 그 아마 민원련이었던 것 같아요. 아, 유포자나 그래요? 그렇게 한 거 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본인이 또 증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문제 의식도 좀 들기는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출연 정지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을 출연 정지 요청을 하는 거를 누군가가 각 언론사에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 근데 네. 확인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어찌되었건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방송을 출연 정지를 당했다. 통보를 받았다. 각 언론사로부터 지난 3월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도 자신의 출연 정지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방송에 출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종편의 재생이 심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출연을 정지시킨 거고 네. 이게 탄압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모호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요. 참고로 재밌는 게 지난 주말에 그 아까 민영삼 씨가 가짜뉴스라고 민원련을 비판했었잖아요. 네. 민원련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왜 가짜뉴스냐라고 해서 언론중재위에 민영삼 씨